오늘은 3주차 줌에 관한 기본 과정을 사용해 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 수업하는 것을 연습을 하는데, 오늘은 줌에 대해서 회의를 개설하고 예약하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를 오늘 좀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를 강의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줌을 활용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서울시 교육을 어제 교육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불편한 게 제가 건의를 하나 했어요. 줌 링크만 보내주더라고, 문자로. 그러면 줌 링크를 받은 문자에서 터치를 하면 스마트폰에서 로그인에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럼 PC에서 접속하려면 어떻게 돼요? 줌 링크를 스마트폰에 있는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컴퓨터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도 알려줘야 돼요. 줌 링크하고. 근데 그거를 안 해주니까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자로 받았으니까 문자에서 너치를 누르면 여기서는 접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불편하잖아요. PC로 봐야 편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PC로는 안 알려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건의했는데도 무시를 당했어. 앞으로 개무시하면 안 되지.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제 홈페이지 가시면은 아래쪽에 제가 여기다가 웹엑스, 줌, 미더스 뭐 여러 가지를 연결해 놨어요. 링크를. 웹엑스 들어보셨죠? 웹엑스에 입사하려는 중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출국 심사를 못하는 거야. 8번을 거부당했대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웹엑스에 입사를 했어요. 한 젊은 사람이.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차린 회사가 줌이에요. 저는 웹엑스하고 줌하고 인터페이스가 거의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제 줌은 회장님이 중국 분이시라 서버가 중국에 있으니까 개인정보가 노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도 이 컴퓨터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자료실에 로그인을 하면 안 돼. 로그인을 해도 의미가 없는데 회원 가입을 하시더라고. 그럼 회원 정보를 제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삭제해버려요. 회원 가입하면. 안 그러면 개인정보를 제가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개인정보들을 줌이나 어디든지 굉장히 중요시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줌이란 사이트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 강의실 컴퓨터에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날을 봐야죠. 그렇죠? 여기 줌이 있는지. 여기 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네요. 지금 이제 얘를 이용하면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작동하는 거고, 여기 가보시면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느려? 요금 및 가격 책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요금 및 가격 책정. 줌은요 1대1로 대화를 하면,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 무제한이에요. 무료고요. 개인 회의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100명까지 참여할 수가 있는데 40분간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40분 사용하다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의를 개설해서 참여를 하려니까 불편할 수 있겠죠. 1대1 같으면 무제한인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소규모 팀에 적합한 149달러, 150달러를 1년에 내면 시간은 신경 안 써도 되죠. 최대 100명까지. 근데 회의에 참석하려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가, 한 250명 돼. 그럼 어떻게? 200달러짜리를 써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요거를 쓰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이 줌으로 회의를 하시는데 무료 회원으로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 40분 만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동 호스트가 저를 공동 호스트로 세워놓으면 저도 여기 이제 관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줌에서. 그렇게 되면 저는 요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 호스트 중에 한 사람이 얘를 사용하면 상관없이 또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디를 빌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150를 주고 사용하면서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불편해요. 저 사람이 제 아이디를 빌려가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회의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못 하잖아요. 그거는 좀 불편한 것 같아. 예. 자, 아래로 쭉 내려가면 그런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자, 여기 보면 다운로드라고 밑에 있어요. 회의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회의 클라이언트. 요거 누르시면은 예, 다운로드 창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64비트용. 이건 아웃룩용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웃룩이라고 하는 연락처라든지 일정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다 줌을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니까 이거는 우리는 불편해요. 우리는 별도로 사용하는 얘를 눌러서 설치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되고, 그럼 얘가 이제 다운로드가 돼서 설치를 하겠죠. 또 스마트폰도요. 스마트폰도 줌이라는 앱을 설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PC로 접속을 하고 스마트폰도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접속을 해서 회의를 주재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스마트폰도 접속을 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는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노트북 2대를 놓고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PC를 2대를 놓고 같이 로그인하면 안 돼요. 한쪽에서 로그아웃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데스크탑이나 PC, 노트북으로 로그인을 하고 스마트 기기로 로그하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려고 제가 지금 스마트폰하고 이제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또 태블릿도 있고 각각 아이디가 다 달라요. 다 다르게 가입을 해서 세팅해 놨어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그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로그인을 하면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서 회의를 설정해도 돼요. 여기서 회의를 설정해도 돼요. 줌이라는 프로그램 설치한 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자, 오른쪽에는 계정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계정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확인하셨습니까? 로그인은 개별로 하는 건가요? 제가 그렇죠. 개별적으로 가입해서 로그인을 하셔야죠. 예.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드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PC상에서 줌으로 로그인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줌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크롬 브라우저를 정책적으로 많이 사용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예전부터 스마트 워크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모든 전자우편을 구글 계정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예전엔 네이버를 많이 썼는데 다음하고 회원 가입도 몇백 군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나는 대로 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지메일 계정으로 바꿨고 구글 계정으로, 그리고 또 네이버나 다음에 메일이 오면 그때 로그인 다시 들어가서 오는 연락문마다 들어가서 이제 구글 계정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게 벌써 한 10년 됐네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제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겠다 그러면 제 컴퓨터는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구글로 접속이 편하죠.
데스크탑을 따로 쓰시는 분들은 우리 강의실 컴퓨터 같으면 항상 로그인을 해놓을 수가 없지만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신 분들은 구글 계정을 정책적으로 사용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쓰면 안 돼요. 이제는 엣지 브라우저도 느려요. 크롬 브라우저가 제일 좋아요. 예. 모든 건 다 크롬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유튜브도 구글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입을 해놨단 말이에요. 전화번호하고 개인 아이디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 아이디는요, 무료 계정일 때는 못 바꾸지만 개인 회의 아이디를 유료 계정인 경우에는 바꿀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번호로. 이거는 그냥 번호를 무작위로 주는 거거든요. 자기 아이디를. 근데 유료 계정인 사람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저기 돼 있죠. 그렇죠? 예. 제 계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을 제가 편집을 한 거고요. 예.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이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지만, 집에서는 구글로 로그인해요. 집 컴퓨터는 구글로 회원 가입이 돼 있으니까, 지금은 구글이 로그인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제 컴퓨터가. 그러니까 별도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 집에서는 당연히 구글로 로그인을 누르는 게 빠르지. 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유지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여기는 지금 남의 컴퓨터니까. 자, 오른쪽에 보시면 온라인이라고 지금 접속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밑에 업데이트 확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업데이트 확인이 있을 거예요. 앱하고 다를 수 있어요. 앱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근데 PC 버전은 업데이트 확인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 업데이트 하라고 되어 있네요. 업데이트가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업데이트를 안 해놓으시면은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새로운 기능을 누구는 쓰고 있는데 누구는 못 쓰는 거지. 예. 물론 강의를 주재하는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강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권한이 달라요. 권한이 다르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자, 업데이트 눌러서 그러면 이제 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시 로그인이 들어가겠죠. 근데 아까 로그인 유지를 안 해놨으니까 다시 로그인을 하라고 하겠죠. 다시 로그인을 하라고 하겠죠. 예. 아까 제가 로그인 상태를 유지를 한 걸 해놨으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될 텐데. 예. 자, 이런 창이 하나 떴어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기능적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새 회의를 개설하고 새 회의를 예약하고 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기능적인 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자,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훈장 사진 이렇게 개량 한복 입은 거를 찍어서 올려놨어요. 제가 요가 선생님 같으면 요가하는 동작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했겠죠? 제가 조리사 같으면, 셰프 같으면 셰프 모자 쓰고 하얀색 유니폼 입잖아요. 그렇죠? 기능장인 경우에는 한쪽에 태극기 마크를 붙이잖아요. 기능장 자격 갖고 계신 분들은 유니폼에다가 태극기 마크를 달더라고요. 태극 마크를. 그런 거를 올려놔야 자기가 이 사람이 뭐 하다는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프로필 사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제가 새 회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잠깐만요. 예약을 안 하고 바로 들어왔죠? 지금요.
예약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들어왔잖아요. 지금요. 예. 자, 예약을 눌러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만들 거예요. 지금 시간이 11시 48분인데 10시 48분인데 10시 50분에 하는 거로 한번 오늘 날짜죠. 그렇죠? 11시 그래 11시로 하면 되겠네요. 11시에 회의하는 거로 하고요. 회의는 2시간 정도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회의 아이디를 제가 공개해 드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암호도 있어요. 암호. 접속하시려면 암호가 있죠. 그렇죠? 자, 자동으로 생성하면 그때그때마다 회의 아이디가 달라지는데 저는 제가 편하게 만든 아이디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고요. 비디오는 켜기, 끄기, 참가자도 켜기. 참가자 얼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인증을 하잖아. 이 사람이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예. 오디오는 컴퓨터 오디오 또는 전화 및 컴퓨터 오디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으면 전화 및 컴퓨터 오디오로 들어오고 이 컴퓨터 PC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오디오로 들어오시면 되고. 여러분들 여기 회의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예, 예약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기 안 나와요? 화면에? 그 다음에 뭐 고급 옵션에 가면 뭐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 문제. 회의 자동 기록할 거냐?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회의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기록을 못해요. 그러나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회의를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채팅창에서 대화한 내용까지 다 따로따로 기록이 돼요. 영상은 영상대로 기록되고 대화는 대화대로 기록되고요. 예. 그러려면 컴퓨터에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회의를 예약을 할 겁니다. 예약 중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메시지가 제 회의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동료 문자거든요.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예약을 한 거를 한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줌 미팅 써 있는데 문제는 전화로 연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워버릴 거고요. 이것도 지워버릴 거고요. 예. 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걸려 있죠. 그렇죠? 패스워드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건 지워버릴게요. 요것만 알려드리면 돼요. 요거를 여러분이 기록하시려면 어렵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록하실 수가 수월한데 이 링크는 기록하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거를 어디에다가 알려줘야 될까요? 지금 요런 내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요. 이거를 어디에다 해주면 좋을까요? 복사를 해서 이거를 제 밴드에다가 글쓰기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단톡방에다가 보내주든지.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은 단체 대화방에 가입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예. 그게 이거를 지금 10분 후에 8분 후에 회의를 개설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하면 안 되지. 미리 사전에 해야지. 며칠 후에 우리 회의할 겁니다. 그 회의 아이디는 한 30분 전에 제가 단톡방으로 보낼 겁니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미리 여기다가 예약을 걸어 놓은 거죠. 지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무작정 전화 걸어서 빨리 모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예. 자, 아까 그 내용을 어디에다가 이 밴드라든지 단톡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문자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보내면 되죠. 그래서 카톡으로 단톡방이라든지 또는 메일도 보내드려야 돼요.
아까 우리 제가 여기 뭐라고 아까 흉 봤잖아요. 링크만 보내준 거예요. 링크만 이거를. 그 링크를 받은 문자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만 터치해서 로그인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회의에 참여하라는 얘기잖아요. PC로 접속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문자로 받은 얘를 메모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네이버 메모에다 전송했어요. 그럼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메모를 가지고 클릭하면 나오니까 그 번거롭지 이렇게 하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로 여기에 접속하시면 돼요. 참가 눌러가지고 333-444-5502 기록 중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기록 중이라고 돼 있대요. 요거 333-444-5502로 들어오시면 돼요. 회의 참석이라고 하는 거 있죠. 회의 참석. 예, 종료하고 다시 나가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참가를 해야죠. 뭐 새 회의 해도 돼요. 저는 새 회의 해도 되죠. 이 시간에 접속이 되는 사람은 저니까는 제가 호스트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10시에 회의를 제가 11시에 회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11시에 회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참가를 하시면 대기방에 접속할지 어딘가에 계시겠지. 자, 음소거는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제 말소리가 막 여러분들 컴퓨터에 들린단 말이야. 음소거는 나중에 제가 음소거를 지금 하고 이따가 이제 회의를 주재하게 되면 음소거를 해제하고 해야 되겠죠. 비디오 중지를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떠요. 사진이 뜬단 말이야. 비디오 시작하면 제 영상이 나오는 거고. 그럼 회의 주재하기 전에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수업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비디오를 시작해도 되지만 준비가 안 되는 상태라면 어떻게 돼요? 미리 와서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비디오를 꺼놓고 제 프로필 사진을 올려드려야지. 호스트가 다른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라고 뜨는데요. 지금 보면은 4명이 대기실에 입장했습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를 눌러서 옆에 대기실에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수락을 해야죠. 네. 수락을 해야 이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550 이거는 누구지? 그건 제 아이디고. 제가 여러분들 얼굴 나오는 거는요, 녹화는 하되 집에 가서 편집할 때 모자이크 처리 다 해드릴 거예요. 예. 음소거를 다 해보세요. 음소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죠? 그게 제 목소리 들으시는 거잖아. 회의할 때, 강의 들을 때. 근데 지금은 대기 시간이니까 저도 음소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음소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모두 음소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강장으로서 음소거를 명령을 걸면 다 음소거가 돼요. 자, 음소거.
음소거 안 되신 분들은 음소거를 하시면 돼요. 예. 지금은 줌 회의를 하는데 모니터가 몇 개냐면 하나예요. 모니터가 여기 또 한 번 들어오셨네. 예. 모니터가 하나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강사가 줌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여기다 화면 공유를 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화면이 하나 더 있으면 편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연결하는 거 맞아요? 좀 바꿔 해가지고 자, 이게 저잖아요, 지금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성어를 해제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들리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점점 눌러서 이 화면을 음소거 뺄게요. 예. 이 사람을 크게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을 내가 크게 보고 싶으면 예. 화면이 이렇게 돼 있네. 예. 잠깐만 소라 공 선생님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 접속하셨나 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화면이 보이는데 몇 명까지 화면이 보일까요? 두 줄 두 칸, 세 줄 세 칸, 네 줄 네 칸, 다섯 줄 다섯 칸. 일곱 줄 일곱 칸이면 최대 49명이죠, 그렇죠? 49명까지 보여요. 근데 우리는 49명이 아니니까 안 나오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제 지금 화면은 이 모니터 해상도는요. 이 해상도는 지금 보시다시피 1920에 1080이 아니거든요. 해상도가 1920에 1080 같으면 끝까지 다 나오는데 해상도가 낮아서 다 보이진 않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고 싶으실 때 혹시나 여기에 헤드셋 같은 아이콘이 생기신 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한번 누르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뭐가 뜨죠. 예, 오디오로 참가하겠느냐. 그래서 그래라 그러면 그때 이제 음소거가 되고 다시 누르면 음소거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의 공간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음소거 해제해 보세요. 전쟁 날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가 이제 오디오로 집합을 하다 보면 하울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댁에서 스피커를 틀어놓으시고 이런 외장 마이크를 이용해서 이제 회의를 주재하시는 경우에는 스피커 위치에 따라서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하울링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은요, 스피커가 제 앞에 있어요. 위에다 매달아 놨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크는 그 스피커보다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오려면 한 바퀴 돌아와야 돼. 만약에 스피커가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뒤에 있으면 스피커 나는 소리가 마이크로 바로 들어오겠죠. 그럼 웅웅웅웅 이런 소리가 들리지.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이 헤드셋을 끼고 하셔야 돼요. 이어셋을 끼고. 그래야 수월하죠. 자, 음소거를 해제하는 방법은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계시면 음소거가 돼요. 스페이스바를 눌러 놓으시면 음소거가 돼요.
다시 누르면 음소거가 되고 해제가 되고, 마우스로 음소거를 누르면 음소거가 되고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는데, 말씀하시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기 힘들면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여기는 좀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른 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동안.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음소거 해제되니까 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음소거가 됐다 안 됐다가 표시가 되죠, 아이콘에. 지금 저기 박철종님은 음소거가 안 돼 있나 봐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보기. 그래서 제가 발표자를 보기를 누르면은요, 발표자가 누구예요? 발표자가 누구냐고. 지금 없잖아요. 음소거가 돼 있으니까 발표자가 없잖아요. 제가 음소거를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갤러리 보기가 있고 발표자 보기가 있는데, 예, 이분이 좀 말씀만 하셨나? 아닌데? 음소거가 돼 있는데? 예. 그럼 이제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강의를. 예. 다시 보기에 가서 갤러리 보기. 아래쪽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보안. 자, 조금 전에 띠링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대기실에 누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강의하랴, 대기실에 참가한 사람 입장시키랴, 어떨까요? 어렵겠죠. 또 음소거 안 되는 사람은 음소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얼굴을 안 보여주신 분은 비디오를 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 호스트라는 거를 설정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정규님, 네, 이분을 제가 공동 호스트로 할 수가 있어요. 공동 호스트로 만들기를 누르면 이분이 공동 호스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참가자 명단이 있단 말이에요. 왼쪽에 보면 참가자 명단이 쫙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참가자 명단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호스트고 아무개님이 공동 호스트계라는 게 뜨죠. 그렇죠? 공동 호스트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동 호스트의 역할이 회의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공동 호스트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했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이 아무나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은희 님도 공동 호스트로 하겠다 그러면 공동 호스트로 제가 설정하면 공동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 회의를 주재하면 기관에서 같으면 기관 직원이 호스트가 돼요. 그리고 이제 외부 강사님이 오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회의를 주재하는 기관은 서울에 있고 강사님은 부산에 있고, 그러면 부산에 계신 강사님이 회의를 주재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기관에 있는 직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되고 강사님은 공동 호스트가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 공동 호스트가 되지 않으면 화면을 공유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발표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10분만 쉽니다. 그럼 몇 시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하겠죠. 그럼 이대로 두고 나가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 다 보인단 말이야. 예전에 제가 비대면 강의 한참 할 때는 카메라를 켜놓고 쉬시는 동안에 가족분들 왔다 갔다 하시고 잠옷바람에 다녀가시는 분도 있고 다 나와요. 그걸 처음엔 몰랐지. 비디오를 끄고 나가세요 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쉬는 시간을 가졌더니 이 상태로 쉬는 거지. 아래쪽에 비디오 정지를 누르시고
그럼 자기 사진이 나오잖아요. 자기 사진이. 예. 비디오 끄기를 누르면 일단은 자기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이름이 나가고 아니면 지금 여러분 웹캠을 이용해서 착각 찍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 사진을 여기다 올려놔도 되고. 이 사진을 올려놓으셨죠. 그렇죠? 예. 연관성 있는 사진이 좋아요. 연관성 있는 사진. 자기 직업하고. 난 꽃꽂이 하는 선생님이야. 그러면 꽃꽂이 한 사진, 꽃꽂이 작품이라든지 이런 거. 이분은 계속 얼굴 공개하실 거예요? 쉬는 시간이라는데? 그렇다고 제가 비디오 끄기를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디오 중지 누르면 비디오 중지 돼요. 다 비디오 중지 걸었잖아요. 제가요. 예, 비디오 시작을 요청하면은요, 여러분 컴퓨터에 비디오 시작 요청이 들어가요. 만약에 최경숙님한테 이분이 쉬는 시간이 끝나는데도 입장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몰라.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제가 비디오 시작을 요청을 하면 최경수님한테만 화면에 문자가 가요. 비디오 켜달라고. 그럼 이제 그분은 알아서 비디오를 켜시면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줌으로 법정 교육을 들었어요. 직업훈련 교사들.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과목마다. 근데 그 호스트분이 그 직업훈련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각의 수업을 하고 50분에 끝나고 다시 정각의 수업을 다시 하는데 쉬는 시간을 좀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지없이 비디오 켜라고 요청이 들어오더라고. 비디오 끄고 어디 도망갔나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분한테 비디오 중지를 제가 걸면 자동으로 비디오가 멈춰져요. 근데 강제로 킬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MBC인가 거기에서 인디밴드가 나와서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아래털이 훅 벗은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MBC 예전에. 사고예요. 그래갖고 난리 났잖아요. 그걸 앞에 있는 학생들이 다 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발생한 게 뭐냐면 방송사고가 나는 걸 확인하는데 0.5초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카메라맨이 촬영을 하다가 카메라 감독님이 촬영하다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면 거기서 버튼을 눌러주면 조정실로 연결이 되고 송출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남산타워로 N타워로 이제 송출이 끊어지게끔 신호가 가면 방송국에서 송출을 안 하면 되니까 어차피 중계탑에서 송출을 하는 게 아니라 방송에 송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뉴스도 0.5초 시간 걸려요. 생방송 아니에요. 0.5초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방송 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혼자 막 춤을 추고 있어. 우리 최경선님이 댄스 전문가인가 봐. 그랬더니 혼자서 막 춤을 춰.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음성어는 제가 이제 걸 수가 있잖아요. 음성어는. 그럼 이제 비디오 중지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은 비디오를 켤 수가 없어요. 제가 중지를 걸어놨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얼굴을 봐야 될 때는 제가 강제로 비디오 켤 수는 없잖아. 비디오를 강제로 켜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때는 비디오 크기를 요청을 해야 돼. 비디오 시작 요청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을 안 하거든. 음성어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남 떠들고 있는데 자기도 막 떠들면 안 되잖아. 그럼 강제로 음성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남들이 들으면 또 오해하겠다. 최경수님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얼굴은 보이는데 말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음성어 해제를 요청을 하면 그분이 화면에 뜨니까 대화 상자가 눌러주면 이제 마이크가 작동이 되는 거지. 그런 기능들이 이 안에 달아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안 보이게 해버릴 수도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나가버리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출석 안 한 거로 처리해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진에 있는 분을 제가 여기다가
핀 고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분이 딱 화면에 뜨는 거야. 핀 고정, 핀 고정. 그 핀 제거하면 되죠. 왼쪽에 가서 핀 제거하면 이제 다 나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갤러리 보기 하면 다 보이는 거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얘는 내릴 수가 없어요. 최소화가 안 돼요. 사이즈를 줄일 수는 있어도 최소화 단추를 누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 회의를 주제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대로 두시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지금 제 줌을 이용해서 쉬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줌 회의 하는 중에 이제 지금부터 다시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비디오 시작을 눌러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11시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 39분이니까 이제 40분째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유료 회원이니까 시간에 구애 없이 하지만 무료 회원은 1대1이면 무제한이지만 3사람 이상이 되면 40분밖에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알람이 울려요. 몇 분 남았습니다. 호스트한테는 알려줘야지. 계속 떠들다가 픽 하고 꺼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무료 버전이라서 앞으로 5분 있으면 자동으로 꺼질 테니까 한 3분 남겨놓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를 주재할 거니까 그 회의 아이디하고 이거를 다시 또 보내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 같으면 45분,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데 이건 40분 하고 쉴래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인들 사이 같으면 어떻게 돼? 뭐 계속하죠. 불렀다. 이거 가지고 그냥 둘이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되잖아. 저희 집은요, 줌이라는 거 나오기 전에 스카이프라는 거 있었어요. 그 스카이프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노트북에 연결해서 TV로 연결해 놨어요. 우리 작은애는 항해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 방에 가서 지 노트북에서 스카이프를 틀어놓고 비대면 이전서부터 그러면 이제 같이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럼 텔레비전을 크게 얼굴이 나오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자식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가 그래. 나 밥 먹고 올게. 그럼 지 방만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밥 먹을게. 그럼 서로 이제 작동은 하고 있지만 얼굴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잖아. 그럼 이제 지는 들어왔는데 우리 가족들은 딴 데 가 있잖아요. 그럼 전화 걸어. 얼굴 보여줘라. 그러면 이제 알았어 하고 이제 컴퓨터 앞에 가지. 노트북 앞에 틀어놨으니까 노트북에 웹캠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저희 가족들 얼굴이 보이고 한쪽에는 우리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막내놈 얼굴이 보이고 그럼 이거 가지고 대화하는 거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오늘은 또 뭐 어디 어느 나라에 가서 일하고 왔어요.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카이프란 프로그램은 윈도우에 기본으로 깔려 있던 거죠. 그 스카이프는 스마트폰에서도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하는 거로 유명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여러 명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지만 1대1로 대화도 하지만 일반 전화기는 1대1 전화잖아요. 근데 스카이프라는 걸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가 가능하니까 그거로 시각장애인들도 많은 사람하고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대면 전에도 줌이 있었어요. 비대면 전에는 줌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회의할 때는 쓰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하고 종합정부청사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는 어디 있어요? 청사에 가 있잖아요.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고요. 회의할 테니까 들어오시오 그러면 세종시에서 허건날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 영상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각 국무위원들이 있죠. 장관들은 자기 책상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거로 화상회의를 하는 거죠. 모여서 회의를 할 수도 있지만 바쁘니까 자기 책상에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때 프로그램을 뭐를 썼는지 전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비대면 이전에도 전 줌을 썼단 말이에요. 어떤 용도로 썼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원격으로 회의를 하거나 할 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동사무소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 담당하시는 직원 있죠. 독거노인들 담당하시는 분들. 이분 사회복지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까워 방문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 뭐 건강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일 돌아다녀야 되잖아. 발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공익요원들한테 임무를 주는 거야. 독거노인들 담당을 해가지고 가서 줌을 가르쳐 주는 거지. 줌이든 뭐든지 간에. 그럼 이제 스마트폰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스마트폰에 줌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호출을 하는 거야. 1대1 호출해도 되고, 1대1 호출하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무개 어르신 호출해. 그러면 띵동띵동 하고 호출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여 버튼을 누르면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면 독거노인들은요 혼자 생활하는 게 외롭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동무가 생겼잖아. 그게 즐거운 거야. 우리 또 언제 만나? 이따 또 만날 수 있어? 다른 어르신하고 또 통화해야 되니까 제가 연락 드릴게요 라든지. 그러다가 어느 날은 여러 명을 동시에 호출해가지고 같이 얼굴 보고 수다를 떠는 거지. 김영감 살아있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는 이제 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된 거죠.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분명히 좋은 겁니다. 대신에 많이 활용해서 줌을 이용해서 강의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회의의 주제를 하시면은요, 학생들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줌에 대한 걸 질문해요. 지금 영어 공부 시간인데 영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줌에서 어떤 걸 해야 돼요? 줌에서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이걸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자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서점에 가면은요, 제가 서점을 여기 있다. 제가 여기다 줌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줌 이거 실시간 화상 수업 줌의 놀이의 모든. 이 책은 제가 안 샀네. 이 책은 제가 없어요. 이거 있고 이게 우리 교재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줌이란 교재는 이건 새로 나온 책인가 보다. 아닌데? 2018년도 책인데 줌아웃. 그래서 이것도 줌에 관련된 거거든요. 줌에 관련된 책은 다 샀어요 제가. 그래서 다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면 90%는 똑같아. 어떤 책은 안 사는 게 좋은 책도 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공부 있잖아요. 그 줌에 관련된 교재도 있거든요. 그건 우리하고 안 맞잖아. 특히 이 책은 요거 말고 이거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 MS 팀즈, 줌 세 가지를 설명해 놓은 거야. 학교 공부에 맞는 거. 이건 학교 선생님들. 이 책을 지으신 분도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책은 우리랑 안 맞아. 그 중에 줌만 제가 보려고 산 건데,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어디 가서 아니면 서점에 한번 날 잡아서 가셔갖고요 쭉 훑으세요. 훑어가지고 줌에 대한 거를 메모를 해 놓으시라고.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 다 사가지고 집에 보니까 다 줌만 있어. 어떤 날은. 선생님 근데요. 그 저기 뭐지? 구글 클래스, 구글 밋, 크게 말씀하셔야 돼. 구글 밋, 구글릭? 구글 밋, MEET. 구글 미팅? 예. 예. 그게 있는데 걔는 그 저기 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정보가 이렇게 개인 정보가 이렇게
뭐지 그 중국을 다 넘어가서 그 보호가 안 되는데 보호가 왜 안 돼요? 보호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호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보호는 돼요. 그렇다고 저기 신문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글 밑은 그것도 이렇게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걔도 이제 계속 무료고 구글 옷이 아주 좋다고 그런데 왜 줌을 자꾸 하냐고 그렇게 구글 미트 그렇죠? 예, 구글 미트.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예, 행아웃 미팅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무료래요. 얘도 예, 예. 인원수에 상관없이 무료래요? 네네네. 그리고 얘는 정보 보호가 얘는 얼굴만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중에는요 얼굴만 보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거를 다른 거로 연동을 해가지고 해야 영상을 또 여기 우리 수업 자료를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준대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줌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기관은 줌을 못 쓰게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성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데 줌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 있는 정보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줌을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회장님이 여기 회장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감정이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그걸로 다 빠져나가서 그게 노출된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개인정보를 노출을 시키겠습니까? 모르지. 짜고 치면 이상한 짓도 할 수 있겠지만서도 믿고 쓰는 거지. 그리고 여기 개인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제 이름, 제 사진, 연락처? 그러니까 이제 관공서, 관공서에 오면 뭐 만약에 대통령이 이거를 쓴다 그러면 대통령의 얼굴, 사진, 연락처 이거잖아요. 생년월일. 뭐 어떤 사람은 뭐 개인정보가 특이하고 뭐 더 한 건 아니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근데 이런 건 있어.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얘만 씁니다. 그러면 이걸 공부해야지. 50플러스 재단에서는 웹엑스를 써요. 웹엑스. 여기 링크를 걸어놨어요. 웹엑스. 이 웹엑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나와서 차린 회사가 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연구원들하고 같이 빠져나와서 줌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거의 같아요. 화면도 줌하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미더스라는 것도 있어요. 미더스. 근데 이거 불편해. 채팅을 하면 되는데 채팅 대화 목록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캡처를 못해요. 저장을 못해. 복사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거라면 여기 이제 대화창에 가면 채팅을 누르면 채팅창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좀 여기다 제가 글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분들 환영해요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글을 블럭 잡아서 복사도 가능하거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링크를 요 웹엑스라는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보내면 링크가 간단 말이에요. 강사가 강의를 하다 보면 유튜브 영상을 보내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영상을 어디 주소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다가 여기다 링크를 꺼서 송출을 하면 여러분이 이거를 클릭해서 직접 보실 수도 있잖아.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자료니까 여러분도 활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미더스는 그게 안 돼. 그냥 글이 올라가면 보는 거지 그거를 복사가 안 된다고. 기능이 또 많이 오픈돼서 좋아졌으면 몰라도 제가 1월 달까지 이걸 썼단 말이에요. 4개월간. 근데 그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인원수 제한 없이 무조건 무제한이에요. 무료예요. 이건 대한민국 SK텔레콤이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디지털 역량교육이라고 해서 무료로 디지털 배움터라고 하는 거를 교육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다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 사업이다 보니까 줌이든 웹엑스든 외국 거 쓰지 말고 국내산 거를 써라라고 해서 강제 의무사항으로 미더스를 사용했어요. 여기서는요.
미더스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입이 이만큼 나왔지, 불편하다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줌 교육을 하거든요. 그 미더스로 들어가서 줌을 실행해서 돈도 해보기도 하고 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메인 프로로 돌리기에는 좀 불편한 건 있어요.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근데 편리한 것도 있습니다. 다른 프로에 비해서 편리한 것도 많고, 무조건 다 불편한 건 아니고. 얘는 단점이 뭐냐면 반드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스마트폰 안에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 연락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사람이 제 강의를 들으신다 그러면 그 10사람의 연락처를 제가 받아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호출하는 거야. 그분이 회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제가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회의를 주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제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저를 호출하는 거예요. 아까 회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호출을 해야 돼요. 약간 방식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스마트폰이고 PC로 접속하면 PC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개가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PC로 접속할 때 PC에 설명을 하다가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밖에 있는 장면을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하면 PC가 멈추면서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또 외부 상황을 이렇게 촬영해서 송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의실 들어와서는 다시 PC로 로그인하면 PC 화면에서 또 송출이 되는 거고. 약간 그게 다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회의를 주재하던 강의를 하시던 간에 어떤 도구를 쓸지는 그 기관이나 어디에서 정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더스를 쓰시던 아니면 웹엑스를 쓰시던 줌을 쓰시던 저는 3가지 플랫폼만 설명할 거예요. 구글 미트는 설명 안 드리거든요.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예. 선생님, 저 궁금하고요. 교재 16쪽을 보시면 화상회의 및 온라인 강의 형태 살펴보기라고 되어 있고요. 진행자가 이제 줌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대화를 하고 원격으로도 제어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아까 보신 대로 강의를 주재하는 사람 얼굴도 있고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 얼굴도 나와 있고, 그렇죠? 이럴 때 실시간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국어 교재 같으면, 국어 수업 같으면 제가 교과서가 갖고 있고 국어책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국어책을 갖고 있으면 몇 페이지 보세요 라고 해서 화면에 있는 강사의 얼굴,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교재가 국어책이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엑셀을 강의한다 생각해 보세요. 엑셀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엑셀 화면을 틀어줘야죠. 제가 엑셀 화면을 틀어주면 여러분은 제 화면을 통해서 엑셀 화면을 보시고 또 다른 화면에서, 또 다른 장치에서 엑셀을 실습을 해야죠. 우리 지금 빔 프로젝트를 제가 틀어놔드렸잖아.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강의에 참여하는 것처럼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빔 프로젝트 대신해서 강의를 보시는 거고, 실습은 따로 하셔야 되니까 실습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은 줌으로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스마트폰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에서 줌 화면을 보면서 컴퓨터로 실습을 하셔도 되죠. 생각해 보세요. 이 화면이 얼마나 크다고. 저 빔 프로젝트 큰 화면도 어려운데 스마트폰 이 조그만 화면으로 영상 화면을 보면서 컴퓨터로 실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텔레비전으로 연동을 해야지. 연동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큰 화면을 놓고 보면서 빔 프로젝트 대신 TV로 보면서 그 TV 밑에서 앞에서 이제 컴퓨터로 실습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예. 그런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할 줄 알아야지. 강의하는 사람은 그거에 상관없이 혼자 떠든단 말이야. 엑셀 화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 화면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본인 엑셀 화면을 볼 수가 없다는 거는
본인이 그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가 수업 같으면 웹캠을 통해서 요가를 시범을 보여주면 요가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기 거실에서 방에서 요가 동작을 할 거 아닙니까? 강사의 화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컴퓨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로 공부하기가. 페이지 넘기시면은 페이지 넘기기 전에 1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이제 강의하는 남자분 양복 입으신 분도 있고 여성분이 아래 두 분이 계시는데 파란색 화면 밑에서 뒤에다 배경을 놓고 강의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줌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녹화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고 만든 영상을 줌에다 틀어놓으면 되니까. 우리 드라마 보는 게 그거잖아. 드라마를 생방송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녹화한 거를 촬영한 거를 편집해 가지고 시간 되면 그 영상을 틀어주는 거잖아,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영상을 미리 제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방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때 배경 색깔을 퍼렇게 놓은 이유는 저 배경을 다른 거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뒤에 보면 하얀색이 있잖아요. 하얀색 벽면이 있잖아요. 저기 서서 강의를 하셔도 돼요. 대신에 우리 앞에 계신 분은 하얀색 옷을 입으셨거든. 그러면 안 돼. 저 하얀색을 투명 처리해버리면 내 브라우스 색이 하얀색이면 내 옷도 투명이 돼버려. 그 얼굴만 동동 뜨지. 그래서 저게 하얀색이면 저처럼 짙은 검정색을 입은 사람이 유리하겠지.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웹캠들 종류가 있는데 비싼 웹캠도 있고 로지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 제가 여기다 설치해 놨는데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다 좋은데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밑에 거치를 못 해요. 거치가 안 되니까 불편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린 거 앱코 거는 각도 조절도 되고 밑에 이제 거치대가 조립이 되니까 그게 편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 자체에 마이크도 달려 있고 별도의 마이크를 쓰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그거는. 그 다음에 우리 그 19쪽 보시면 노트북의 웹캠이 모니터 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 밑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각도를 조절하는 웹캠이거든요.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웹캠은 각도를 위아래로 조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얼굴이 어떻게 돼? 턱에서 올라오는 거를 보는 거지. 정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웹캠은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 또 스마트폰 갖고 살 수도 있고요. 이 스마트폰을 또 웹캠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로만 하고 설명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한 달은 무료로 쓰는데 한 달 지나면 돈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 돈 모아서 웹캠을 사는 게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전문 카메라들 있지 않습니까? 캠코더라든지 SLR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도 거기 나와 있고, 이제 무선 마이크를 쓸 거냐, 유선 마이크를 쓸 거냐. 무선 마이크를 많이 쓰죠. 리포터들은 소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마이크를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는 좀 거리가 있더라도 촬영이 쉬운 거고, 유선 마이크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 선이 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선이 제일 좋아요. 근데 활동하기가 불편하니까 무선을 쓰는 건데, 무선 장비들은 가격이 좀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장치들도 있어야 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2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웹캠 연결하는 거, 거기 본체 앞에다 꽂는 게 그림이 나와 있죠. 본체 앞에다가 웹캠을 연결하잖아요. 자, 요거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PC 전면에 USB 단자가 있는데, 단자에 이제 장치들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조금, 왜냐면 원래는
이 본체 케이스는요. 케이스는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USB 단자도 전기를 연결해야 하는 거죠. 전기가. 그래서 2A 전류를 연결하겠다라고 계약을 해놓고 생산을 하는데 전력이 떨어지더래요. 1.5A, 1A 이렇게. 그럼 외장 하드 같은 경우 연결을 하면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USB 메모리는 좀 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면에다 장치를 많이 연결해서 쓰게 되면은 본체 자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노트북은 원래 붙어있는 애니까 상관없고, 그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다 꽂는 게 좋다. 근데 뒷면에는 보통 프린터, 키보드, 마우스를 꽂잖아요. 앞면에 이제 쉽게 꽂을 수 있는 장치. 저는 아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USB 허브라는 걸 쓰고 있잖아요. 허브. 그래서 허브를 구매해서 뒷면에 연결을 하고 여기에 다른 장치들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앞면은 본체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영향을 준다 이거지. 안 좋은 영향을. 대신에 외장 하드 같이 전기를 많이 땡겨 쓰는 애는 안 좋은 거고, USB 메모리는 전류를 많이 안 쓰니까 웹캠이나 이런 건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에 카메라라는 앱이 있어요. 우리 컴퓨터 안에 카메라라는 앱이 하나 있는데, 얘를 사용하면 지금 이게 보이잖아요. 요게 지금 앱코라고 하는 장치고요. 요거를 쓰면 카메라가 이제 2대가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다른 카메라가 연동이 될 거예요. 이건 로지텍 카메라예요. 로지텍 카메라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앱코는 여기 있고. 이건 로지텍 거고, 이건 웹코고. 카메라 2대가 이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요게 이렇게 표시가 없는 컴퓨터는 웹캠이 하나만 연결됐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노트북에다 지금 웹캠 연결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요 아이콘이 나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자체 웹캠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연결하신 웹캠으로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근데 각도가 좀 달라요. 얘는 좀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마스크가 작은 거예요. 얼굴이 큰 거예요. 요거는 와이드하게 나와요. 보시면 넓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편한 게 뭐냐면 요 주변 시설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거에는 이 카메라가 불편해요. 근데 가까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불편하고.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웹코. 그리고 웹코는 앞에 이제 이거 가림막이 하나 있잖아요. 그 가림막으로 가리면 내 얼굴이 안 나가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은 반창고를 거기다 붙여놨더라고. 일회용 반창고를. 개인정보 얼굴이 노출될까봐. 앱코는 그거를 가릴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영상으로 촬영할 거냐, 사진으로 찍을 거냐, 영상으로 찍을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밑에 왼쪽에 보시면 해상도도 설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해상도.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로지텍 카메라는, 로지텍 웹캠은 해상도가 높아요. 예, 이거는 4K거든요. 해상도가 높아요. 사진품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는 3분의 1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3등분. 황금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 뭐 십자기호도 있는데, 보통 3등분을 해가지고, 수평, 수직 맞추는 거. 물론, 지금 시설이 기울어진 건 아니죠, 건물이. 카메라를 잘못 돌려놓으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되겠지. 똑바로 맞춰야 되겠지. 그래서 3분의 1 규칙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요 뒤에 있는 건물이 여기 보드라든지 이 시설물들이 똑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휘어져 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똑바로 놓고만 하시면 되지. 동영상도 해상도가 60Hz가 있고 50Hz가 있는데 60Hz로 맞춰야 되고,
60Hz로 맞춰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여기에서 촬영해서 영상으로 제작해도 되고, 이거 동영상을 촬영하면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거실에 가시면 뒤에 커튼을 쳐놓으시고, 커튼을 쳐놓고, 우리는 지금 커튼이 뻘겋게 돼 있는데 보통 가정에는 빨간 커튼 아니잖아요. 부드러운 커튼 해놓으면 그 노트북을 가져가서 거기다 놓고 이렇게 촬영을 눌러서 자기 소개, 인사말 같은 거를 또 영상으로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촬영하시면 되죠. 집에서 마스크 벗고 하시면 되고. 그냥 스마트폰 안에 이런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카메라 기능이. 카메라 기능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로 확인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웹캠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넘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웹캠이 없을 때는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IB캠이라는 앱이 있어요. 우리 교재 보시면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도 넣어놨어요. 뭐를 넣어놨냐면은 보시면 여기에 IB캠 이걸 넣어놨어. 비대면 화상회의 원격 수업에 관련된 자료 중에 IB캠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은 IB캠이라는 이 사이트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윈도우용이죠. 윈도우용. 얘를 설치하고, PC에는 얘를 설치하고, 스마트폰에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에도 이 앱, IB캠을 깔고, 그럼 둘 다 이제 실행할 거 아닙니까? PC에서 실행하고 스마트폰도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보시면 이 IB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PC용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얘를 설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하시면 PC 버전으로 얘가 하나 설치가 되고요. 얘가 하나 설치가 되고,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뭐 마이크 설치, 시작시 실행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해도 될 것 같아.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아까 보신 대로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여기 연결 대기가 떴어요. 지금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스마트폰에 가서 IB캠이라는 앱을 찾아서 설치하셔야죠.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제가 여기서 IB캠이라는 걸 설치할 거란 말이에요. 검색하세요. IB캠. I자 맞으니까 IB캠이 뜨네. 근데 지금 제 스마트폰 화면은 여러분한테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그게 뭐냐면 요거 삼성 플로우. 전 삼성 스마트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플로우를 실행하고, 여기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제 삼성 스마트폰에도 삼성 플로우라는 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같이 실행하는 거야. 삼성 플로우라는 앱을 핸드폰에도 깔아야 되고 PC에도 깔아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 스마트폰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이건 제 스마트폰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강의할 때는 스마트폰을 빔 프로젝트에 띄워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PC에 또 줌으로 송출할 때는. 예. 잠깐 놓쳤는데 IB캠 하다가 요거는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했는데, 어차피 요거 삼성 플로우라고 하는 건 별도로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시고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IB캠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됐잖아요. PC는 설치를 해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도 IB캠을 실행을 해야죠. 이때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용을 해주면 스마트폰하고 이 컴퓨터가 연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동 서로. IB캠이 지금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PC에 있는 걸 찾고
이 PC에서는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찾는 거고. 못 찾고 있네. 더하기. 이때 와이파이를 같이 쓰게 되면 와이파이 주소를 알려주면 되고요. 예. 저는 지금 와이파이를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쓰냐면 제 데이터를 따로 쓰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따로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가 빼놓으면 연동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잠깐만 해볼게요. 그러면요, 데이터를 빼고 와이파이를 킬게요. 와이파이를. 예. 자, 지금 제가 데이터를 끄고 예, 모바일 데이터를 껐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로 연동을 했어요. 자, 지금 여기에 찾을 수 있는 아이비 컴퓨터 여기 찾았다고 나와 있어요. 예, 지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요거 찾았어요. 지금요. 와이파이로 연결하시면 두 가지를 찾아요. PC에 다운을 어떻게 받아요? 어떤 거요? PC에 다운을 어떻게 받아요? 아, PC에 다운을 어떻게 받냐고요? 네. 이거 아이비캠 프로그램을요? 네. 아이비캠 앱 사이트로 가셔야죠. 웹사이트로. 자,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 드렸어요. 여기 아이비캠이라고 링크를. 네, 거기에 들어가. 예, 들어가시면 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네.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라고 있잖아요. 윈도우용. 예, 예. 얘를 설치하시면 되죠. 클릭해서.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에 이 카메라가 지금 연동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연결되지 않았다고 그러네. 여기 연동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화면에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요게 카메라가 되는 거죠. 웹캠처럼 쓰는 거예요. 둘이 찾았다고 하는데 왜 안 나오는겨? 스마트 뷰 상관이 없는 앤데 찾을 수 있는 아이비캠 컴퓨터 은니 PC. 은니 PC가 어느 거야? 어느 분이 은니 PC지? 이게 아니라 다른 걸 찾고 있네 지금. 그렇죠? 예, 그럼 선생님하고 지금 연동이 돼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된 거야.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막 여러 대 장치가 돌아가니까 뭐가 좀 어색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재를 볼게요.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아이비캠이라는 게 이제 연동이 되면 우리 교재 26쪽에 보시면 그래서 27쪽에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하고 컴퓨터가 연동이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동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스마트폰을 고정시켜서 거치대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 카메라 대신 쓰는 거예요. 웹캠 대신에. 근데 이제 한 달은 무료로 써요. 여러 가지 기능에 제한 없이. 근데 제가 이거를 쓰다가 시간이 지나서 며칠 후에 이제 썼어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기능이 제한이 걸리더라고.
거기 있는 기능이 다 해상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다 기능을 확인하려니까는 월 회비를 내라는 거지. 1년씩 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돈 가지고 웹캠을 하나 사는 게 훨씬 평생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웹캠을 싸들고 다니기가 불편할 수는 있겠지. 근데 웹캠이 그렇게 부피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웹캠을 오늘 2개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웹캠 주머니를 따로 갖고 있어요. 돈 주고 산 게 아니. 이거는 로지텍은 웹캠 주머니를 따로 주고, 우리 앱콘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루에다가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되게 파우치 몇 개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담아 갖고 다니면 되지. 카메라, 마이크하고. 마이크도 똘똘 말면 공간을 부피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 지금 이제 회의를 이제 지금 참여를 하고 발표를 하는 거를 해봤는데, 이 발표를 하면서 제가 지금 혼자 떠들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중간에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회의를 끝났으니까. 제가 여기 음소거를 해제하면 여러분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막 소리가 우렁차게 날릴 거란 말이야. 근데 저는 서울이고 여러분은 부산이고 어떤 분은 인천이고 어떤 분은 LA이고 뉴욕이고 다 떨어져 있어도 실시간으로 다 볼 수는 있겠죠. 들을 수는 있고. 같은 공간이라서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나오는 것 뿐이지.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음소거는 제가 하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있어야 돼요. 중간에 이제 회의를 끝내야 될 때가 생기면 제가 이제 종료를 할 거란 말이야. 지금 이제 5분 남아서 1분 후에는 회의를 종료할 겁니다. 그러면 1분 후에는 알아서들 다 퇴장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회의를 주재하는 호스트가 먼저 나가면 안 돼. 제가 회의를 주재하고 종료를 해버리면 여러분은 강제 퇴장이 돼요. 집주인이 초대해놓고 먼저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퇴실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야. 퇴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근데 까먹고 퇴실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게 퇴실을 하면 괜찮은데,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그때는 이제 비디오를 켜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안 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까먹고 또 딴 거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5 4 3 2 1 자,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저도 종료하는 거죠. 이렇게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나리오예요 항상. 예.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녹화 명령에 걸려가지고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나 이게 다 녹화가 됐어요. 그렇죠? 또 채팅창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서로 한꺼번에 다 기록이 돼요.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 공간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고, 이 오프라인 공간에다 저장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뭐 누구만 가능하다? 호스트만.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지금 마이크를 연결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책에서는요. 그럼 저도 마이크를 별도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셔야 돼. 우리 교재 28쪽과 29쪽 거기 마이크를 연결하는 과정이 나와 있대요. 그렇죠? 네, 마이크 연결하는 과정 나와 있고 앞에 팝필더도 달아놨네요. 검은 모기장 같이 생긴 거. 이거 침 튀기지 말라고, 파열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세탁소에서 주는 옷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검정색 스타킹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말아가지고 고무줄로 묶어도 돼요. 이 팝필더도 몇만 원씩 해요. 비싼 거는 보통 한 만원, 15,000원 정도 하더라고. 마이크를 사면 별도로 주면 괜찮은데 없으면 굳이 팝필터를 안 달아도 되고. 예. 팝필터 달면 돈만 들어가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우리 프로그램 중에 녹음기라는 게 있어요. 음성 녹음기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음성 녹음기.
가나다순에 의해서 우리말이기 때문에 내려가 있어요. 아까 카메라는 보여드렸죠? 카메라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 카메라를 가지고 아까 웹캠으로 써가지고 거기서 직접 동영상도 촬영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녹화도 할 수 있고. 자, 음성 녹음기는요, 이 웹캠에도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연습을 해봐야 돼. 아니면 별도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음성 녹음기를 이용해서, 자, 녹음해 놓은 걸 일단 지워 놓을게요. 자, 이제 녹음한 거를 제가 이제 지우는 과정인데, 이 마이크를 뭐 어떤 마이크가 작동되는지 모르죠? 네. 노트북에는 자체 마이크가 하나 있고요. 웹캠에도 마이크가 있고요. 별도의 마이크를 연결해서 별도의 마이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떤 마이크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안 나와요. 근데 오른쪽 끝에 점점점 눌러보시면은, 오른쪽 점점점 눌러보시면 마이크 설정이라고 있어요. 오른쪽 점점점, 이 창을 좀 작게 줄여서 보면 여기 점점점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점점점을 누르면 마이크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 마이크 설정은 뭐냐면 권한. 이 마이크를 제가 어디서 쓰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야. 파워포인트에서도 이 마이크를 가지고 음성을 녹음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이크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볼륨 조절하는 거 있어요? 볼륨 믹서 열기, 공간 음향 끄기, 소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리 설정 열기라고 눌러보면 이렇게 떠요. 밑에 볼륨 조절한 아이콘 하나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 아이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소리 설정 열기. 그러면 스피커를 어떤 거를 쓸지, 스피커는 현재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쓰는 거지. 여기 스피커 하나 꽂아놨잖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스피커 볼륨을 얼마나 할 건지. 이 볼륨이 커지면 너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가 여기 있네. 마이크가 이건 로지텍 웹캠 마이크예요. 얘는 USB 오디오 디바이스라고 돼 있네. 이거는 웹코 거 같고, 마이크 USB 마이크로폰이라고 돼 있는 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거 오리 목처럼 휘어져 있는 애, 이걸 쓰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고 이거를 검사를 해보셔야지. 이렇게 노트북을 가지고 줌을 강의를 하시면 자체 마이크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부 마이크는 하나 있어야 돼.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은. 아까 여기 제가 잠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 줌에 들어가면 저 혼자 지금 들어간 건데, 아래쪽에 마이크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래쪽 왼쪽에 지금 보시면 음소거라는 그 아이콘이 있는데,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어떤 마이크를 사용할지를 선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이크를 별도로 쓰고 있으니까 이 마이크를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다시, 자, 여기 있잖아요. 음소거 가면 어떤 마이크인지, USB 마이크로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로지텍 거고 요거는 웹코 거니까는 어떤 거를 쓸지를 선택을 해야 이 목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 송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체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작동이 되는지를 잘 보시고, 이제 여기 와서 음성 녹음기로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저는 강의를 하려니까 목소리 크게 내는 거잖아요. 보통 회의를 주재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자기 목소리를 잘 컨트롤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는 뭐 이렇게 큰 목소리로 대화하지 않잖아요.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럼 여러분들도 평상시 목소리대로 해보고, 아니면 큰 목소리로 한번 녹음도 해봐야 되고, 평상시 잔잔하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크게도 내보고, 그럼 이제 파장이 커질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멈춰놓고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저는 강의를 하려니까 목소리 크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들어봐야지. 보통 회의를 주제가 목소리 커져요. 근데 이 목소리가 스피커도 지금 볼륨을 최대로 돌려놓은 거고요. 밑에 있는 볼륨 아이콘도요. 볼륨 아이콘도 이거는 중간에 놨는데, 강의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크게 들린 거고, 이건 중간 볼륨이고, 지금 여기 있는 볼륨 줄을 중간에 놓고 스피커도 중간에 놨단 말, 저 최대로 올려놨단 말이야. 요 정도면 들리실 것 같아. 예. 안녕하세요 하고 크게도 내야 되고. 그럼 이제 파장이 커질 거란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 목소리 녹음한 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고요. 이런 기기 준비를 안 해놓으시고 나서 막상 회의를 주재하려고 그러면 헤매요. 어떤 마이크가 연결이 됐는지. 그러니까는 지금 어쩔 때는요, 제가 여기 우리 USB 마이크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사온 거, 여기 파워를 끄고 파워를 켜지 않고 꺼놓고 떠드는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 얼굴은 이분 이제 집에서 하니까 마이크를 벗고 하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마이크를 꺼놨어. 켜지를 않은 거죠.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저는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비대면 강의도 오래 했는데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실수를 많이 해요. 떨린단 말이야. 베테랑도 떨린단 말이야. 멘붕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게 되면은 막 식은땀도 흘리죠. 아, 미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31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고가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전문 카메라에다 연동을 해가지고, 근데 카메라에다 마이크를 달 거냐, 마이크를 별도로 연결할 거냐, 이게 돼. 말하는 사람 앞에다 마이크를 두고 카메라는 각도를 바꿔가면서 촬영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카메라가 삼각대에다가 거치대다 놓고 말하는 사람 앞에 이렇게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끔 놓고 선을 길게 연결해서 카메라랑 연결을 해야지. 그럼 마이크 연결선이 길어지죠. 그렇죠? 카메라에다 마이크를 바로 연결하면 케이블이 짧아지는데 별도로 연결하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저도 이 케이블, 연장 케이블들을 뭐 10m짜리도 사고 5m짜리도 갖고 있고 그래요. 예. 이거 다 처분하면 텔레비전 한 두어 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소품들을 많이 이제 사놓은 거지. 자, 그 다음에 34쪽이나 35쪽에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강의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죠. 지금 줌이 아니라 별도로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가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촬영해주는 촬영 도우미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을 앞에다 놓고 거치대다 놓고 혼자 앞에서 쇼를 해야 되겠죠. 근데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연결해서 뒤에다 놓고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촬영을 해야 되겠지. 비둘기 자세를 보여드립니다. 그럼 비둘기 자세도 해야 되고, 뭐 팔다리 운동하는 거 보여준 팔다리 운동도 촬영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게 있지만 가까이 가서 촬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카메라를 가까이 당겨 올 거냐, 내가 카메라 앞으로 갈 거냐. 매트 하나 밑에 깔려 있으니까 매트를 싸들고 내가 앞으로 가면 카메라 앞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카메라를 가지고 앞으로 당겨 놓고 해도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고, 만약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면 내가 요리하는 과정을 카메라 앞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카메라가 따로 와야 되겠지, 가까이.
그럼 중간에 이제 전체 모습을 촬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들고 세부적인 걸 또 촬영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나는 뜨개질하는 사람이야, 그럼 뜨개질하는 장면을 앞에서 촬영할 수도 있고 위에서 촬영할 수도 있어요. 공장놀이 하는 거 있잖아. 종이 접는 거를 보여줄 때는 강사 앞에다 놓고 촬영해도 되지만 책상에다 놓고 접는 모습을 위에서. 그때는 또 거치대가 필요하죠. 그런 장비들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갖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은 없으시면 다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보드에다 놓고 강의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를 놓고 강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화이트보드가 우리 교재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체가 보이면 흉해. 화이트보드 안에가 딱 보이게 해야지. 틀이 보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36쪽처럼 깨끗한 상태에서 강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 뒷면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다가 빔 프로젝트를 틀어가지고 EBS 방송처럼 강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기다가 막 판선을 못하니까 칠판 같은 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칠판을 사서, 근데 화이트보드는요 빛이 반사돼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빛이 반사돼서. 그 보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촬영하는 사람은 모르고. 그러니까 녹색 칠판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반사가 덜 되는 화이트보드를 사셔야지. 그래서 지금 이 3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판사하는 장면도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촬영된 영상을 이제 컴퓨터로 가져와야죠. PC에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전반적인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끼리 회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옆 두 사람하고, 뒷사람이나 옆 사람하고 조가 돼서, 한 4명이 조가 돼서 여러분끼리 회의를 누가 만들면 그거를 종에다 써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대중들한테 할 때는 또 아까 카톡이나 이런 거를 내서 전송한다 그랬지만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끼리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파일 전송하는 거, 화면을 공유하는 건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 거 다 만들고요.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줌은요 한두 번 해갖고는 몰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줌 수업을, 줌으로 하는 수업을 제가 주중에라도 여러분한테 날짜를 맞춰가지고 뭐 주말이나 이렇게 토요일날 뭐 7시 정도나 이렇게 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특강을 해도 되고, 그런 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